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고 그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파하기도 하고요. 또 골머리를 앓기도 할 텐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바로 쓰레기를 만드는 일이 없는 일상을 좀 만들어보는 제로 웨이스트로 정해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에 제로 웨이스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로 웨이스트 딱 처음 들었을 때 조금은 생소한 그런 개념이었어요. 대표님,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네. 제로 웨이스트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지난 10년 정도부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한국에 들어온 지는 약 5년?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는 쓰레기 클린하우스? 제주에 있는 클린하우스에 가서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마치 그것들이 모두가 재활용이 될 것 같은 그런 위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업사이클이 된다고 해도 리사이클이 된다 해도 그걸 다시 만드는 곳에 에너지와 자원이 다시 들어가니까 프리사이클링이라는 표현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재활용을 할 필요도 없고 집안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른 용도로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삶, 프리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요즘 이 제로 웨이스트 열풍이라고 할 만큼 뭐 음식에서부터 패션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도 이제 SNS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유명한 배우신 류준열 씨가 이제 SNS에다가 용기내라고 이제 해시태그를 단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용기내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말 그대로 용기를 내라 그리고 용기를 내라 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마트를 가서 식품을 사거나 아니면 이제 쉽게 음식을 포장하고 있을 때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내면서 이제 음식을 테이크아웃 일회용품이 아닌 이제 다회용기에다가 이제 포장해서 오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세요. 다들 어려워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처음에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혹시 여기다 담아도 될까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여기다가 주세요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다회용기를 이렇게 내민다는 게 왜 이렇게 좀 부끄러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텀블러 사용을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음료만 텀블러에 받을 것이 아니라 냄비를 들고 가서 해장국을 받아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어쩌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사는 거죠. 부엌에서도 키친타올을 한번 쓰고 버리던 그런 삶이 아니라 옛날 할머니들이 쓰던 소창 행주로 주방을 다시 닦고서 다시 빨아서 다시 쓰는 것들. 그리고 저는 면생리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빨아서 다시 쓰는 것들. 처음에는 건강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게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편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옳았구나 라고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건강에도 더 좋은 거기도 하고. 그럼요. 근데 그 일회용에는 너무 많은 2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 그게 제로 웨이스트 리빙랩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디자인 단체인데요. 프레셔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 플라스틱이라는 재질을 좀 더 귀하게 쓰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예요. 그래서 이미 폐기된 플라스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 또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강구해야겠지만 이미 버려진 플라스틱을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에서 새로운 해답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제 공장화된 기계가 아닌 소형 기계로서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낼 수 있는 기계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계를 활용해서 공예를
아, 직접이요? 있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 우리 오늘 오! 컵받침이 네, 컵받침이 뭔가 되기도 되고, 특이하다는데, 네. 예. 이게 직접 만드신 거잖아요. 네, 제가 직접 사출을 한 컵 받침이고요. 그 병뚜껑들을 모아서 새로 녹여낸 그런 물건입니다. 네, 신기하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물건은 이런 공 모양의 물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구를 상징하는 그런 공이죠.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지구가 덮였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색깔이 너무 예쁜 거죠. 작업입니다. 보이는 화분도 그거잖아요. 미니 네. 화분도. 네, 플라스틱. 맞습니다. 네. 이 화분은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는 조금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는데, 그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을까? 방법. 네. 그래서 지금 제로 웨이스트 대표 활동가인 양래교 씨가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모습,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웨이스트를 4년째 실천하고 있는 양예결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다 아시는 분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접 유튜브 활동도 하고 계시고. 근데 지금 설거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네, 잘 보시면, 네, 볼을 쓰고 있고요. 일단 설거지를 할 때 나가는 물이 없게끔 설거지 볼을 사용하고 그 밑에, 있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죠. 처음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물을 틀었을 때 소비되는 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확 줄일 수가 있죠. 저기 열매가 보일 거예요. 이게 무한자 나무 열매라고 하는데요. 제주에서도 서식하고 있어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네네. 네네. 근데 아마 저 제품은, 저 열매는 히말라야에서 왔을 텐데 저렇게 흔들면 거품이 나요. 그럼 저걸 세제로 쓰는 거예요? 저게 세제예요. 저게 비누 열매라 그래서 소프넛이라고 하거든요. 소프넛. 특히 껍질째 먹어야 하는 과일들 있죠. 딸기라든가 포도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이런 것들 씻을 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네, 대나무 칫솔이나 칫솔 자체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나무 칫솔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떤 분이 나무 칫솔로 어떻게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칫솔대만큼의 플라스틱을 줄여주니까. 아이들 목욕할 때 따뜻한 물 나오기 전에 차가운 물을 다 흘려보내잖아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양동이에 받아서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기물도 네네. 그렇게 활용하고. 네, 보시다시피 욕실에도 보면 최대한 플라스틱을 배제시켰어요. 보통은 저런 대야나 이런 것들도 플라스틱일 텐데, 네. 그래서 오래 쓰고, 플라스틱은 사실 가볍고 좋긴 한데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장바구니. 네, 또, 많은 네. 가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이 필요해요. 저렇게 용기를 챙겨가려면 용기를 내야 되네요. 그럼요. 네, 용기가 몇 개나 필요할지. 맞아. 맞는 용기 찾는 것도 좀 맞아요,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 용기의 용량을 좀 알고 있어야 해요. 맞아. 저렇게 하면 그 파는 입장에서 좀 더 주실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미안해요. 저는 그래서 그 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분의 어떤 루틴을 깨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안은 한데 더 주시려고 하니까 더 미안해서 그만 주시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좋은 게 지역에 계신 분이랑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인사하게 되고 오며 가면 이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재밌네요. 자, 이렇게 영상을 보셨는데 일단은
뭐 신기하면서도 무엇보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다 함께하면 정말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자연스럽게 비닐 봉지를 먼저 이제 내미시면서 거기에 이제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용기를 좀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네요. 저는 아까 영상을 보니까 아까 다 쓴 치킨 너겟 비닐봉지에다가 과자를 담더라고요. 그게 보면서 아, 저 방법이 있었지 하면서 왜냐면 저는 저런 거는 그냥 잘 모아줬다가 그냥 비닐팩에 버렸거든요. 근데 저거 보니까 아, 저도 다시 재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시중에 들었어요. 만두팩이 그렇게 튼튼하고 좋아요. 지퍼백이거든요. 그렇게 받았을 때 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신기하고. 그리고 아까 그 열매가 정말 전 신기했어요. 네네. 제로 웨이스트 하시면서 가장 신기해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소프넛이거든요. 천연 계면 활성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 인삼에 우리 많이 산삼이나 인삼에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정 효과가 그렇게 좋고 살균 효과가 좋아요. 어느 날 비 오는 날 보면 어느 나무 밑에는 막 거품이 많거나 그러면 그 나무거든요. 근데 그 나무의 껍질을 그대로 곱게 갈아서 세제로 써도 되고요. 그렇게 알갱이만 몇 개 넣고 통에 넣어서 흔들기만 해도 거품이 나고 그게 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서 세탁기에 넣으면 다른 세제 넣지 않고도 그게 세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설거지할 때 또 쓰면 되는 거고 머리 감을 때 쓰시는 분도 있고 애기 목욕시킬 때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 500g 있으면 한 2달 이상 4인 가족 쓸걸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구별 가게에서 구할 수 있고요. 뭐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뭔가 깨닫는 게 점점 많아지는 느낌인데 그 제로 웨이스트를 처음 도전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게 서툴다 보니까 서툰 사람들을 어린이라는 단어와 합성해가지고 뭐뭐린이 이렇게 많이 하자 그래서 제린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린이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그 궁금증을 Q&A 코너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 분씩 좀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던 용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뭐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플라스틱 용기 씁니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제가 한 10년 이상 쓴 것들도 여전히 쓰고 있고요. 그거 오래 쓰신다 그리고. 그럼요. 플라스틱은 정말 가볍고 투명하고 깨지지도 않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플라스틱에 오명이 쓰여져 있어서 그렇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던 그릇들을 용량을 잘 파악해서 들고 가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새 거 사고 싶고 그 마음은 알겠어요. 맞아. 그래야 저희도 먹고 사니까 그건 알겠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썼던 그런 거즈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요즘 많이 와이프스라는 개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쓰는 그렇게 사용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을 뭐 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요? 일단 분리수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잘 하시는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조금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재활용 될 것 같으세요?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재활용이 안 돼요. 돼요? 안 돼가지고 그게 플라스틱으로 배출할 게 아니고 일반 종량제에다가 버려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재활용이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서 치킨 박스, 종이 박스도 종이니까 재활용이 될 것 같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치킨 기름이 있어가지고 재활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알아봐서 잘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 용기가 다르죠. 네. 용기를 가져가면 그마저도 씻을 필요도 없이 먹다가 조금 남으면 냉장고에 그냥 넣으면 되거든요. 맞아요. 네, 뚜껑 있는 용기니까. 근데 또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뚜껑 닫아서 버리라고.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유리병은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재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내가 사용하고도 남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모으는 거점들이 있어요. 거기다 가져다 주면
예를 들어 제주 한살림에서는 그런 병들을 모아서 반찬들을 담아서 반찬 나눔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정보를 찾아봐서 다시 쓸 수 있게끔, 이걸 버린다고 잘 버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 다시 쓸 수 있게끔 네, 정보나 이런 것들도 잘 전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님한테 여쭤볼게요. 일회용품 말고 그냥 네. 다회용기만 구입하면 되나요? 그러면 제로 웨이스트가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회용기도 어쨌든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또 소비가 되고, 진짜 친환경적으로 가려면 그 다회용기도 몇 회 이상은 써야 된다, 그런 분기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텀블러는 30회 이상을 써야 되고 에코백은 150회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회용기를 쓰는 게 꼭 답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최대한 오래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제로 웨이스트의 기본은 일단은 리퓨즈예요. 거절이거든요. 뭔가 요즘은 제주도에 새로 아파트를 이제 판매하면서 이렇게 행주들 줘요. 이렇게 넓은 행주들, 차에도 꽂혀 있기도 하고, 꽂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에게 직접 준다는 저는 거절해요. 왜냐하면 저는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물티슈 행사 기념품 이런 것들 이제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막 주잖아요. 어느 교회든 어디든 그런 길거리에서 주는 어떤 홍보물들,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절부터 시작하고요. 그런 다음 내가 정말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어떤 물건들이 있다면 일단 줄여야 돼요. 리듀스를 해야겠죠. 그런 다음 그래도 방법이 없다면 리유즈를 해줘야죠. 다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이 이제 리사이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얘는 평균 그 이하인 거죠, 리사이클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물건을 살 때, 저 같은 경우는 옷을 사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살 때 그 재질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를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은 rot, 썩느냐 썩지 않느냐. 그래서 5R이라고 그러죠. 5개의 R로 시작되는 제로 웨이스트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전 아까 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정말 쉽구나. 나도 바로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들어보면 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일단은 나무 칫솔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욕실에 플라스틱 통들을 없애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비누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감는 머리 전용 비누가 있고요. 샤워를 하는 샤워 전용 비누가 있고요. 세안을 위한 세안 전용 비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플라스틱 통들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그 물건을 다 쓰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나의 일상을 채워가는 거죠. 이렇게 뭐 꿀팁까지 들으니까 진짜 한 번은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경미 대표님께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그 제로 웨이스트 상점을 여셨다고,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는 사실은 엄마들 모임이 있었어요. 생협, 먹거리가 중요한 엄마들 모임에서 그냥 마을 모임을 하던 동아리였는데요. 근데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는 그런 2016년이었죠. 깔창생리대, 일명 깔창생리대 보도를 보고서 무의미한 이런 뭐 밥 먹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면생리대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생활 속에서 용기내와 장바구니가 들어오니까 전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제조하던 곳인데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품을 보러, 만드는 걸 직접 보고 싶어 해서. 그러다가 조금씩 이렇게 매장을 열기 시작했는데, 요즘은 티백에서 많은 플라스틱이 나온다고 해서 그럼 면으로 티백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기 시작한 게 150가지? 이 모든 것들을 제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슬씨 같은 경우에는 또 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디프다라는 네. 팀인데 뭐 최근에는 상까지 받으셨다고 하던데. 네. S방송사에서 매년 물환경 대상이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 부분으로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디프다라는 멤버는 8명이서 제주바다를 사랑해서 제주바다에서 놀다가 이제 모여가지고
해양 정화 활동 그룹을 하는 단체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이제 8명이 모여서 쓰레기를 줍고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좀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는 디프다가 만들어진 계기는 처음에 제가 한 번은 다이빙을 가가지고 다이빙 새 마스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있었는데 이틀 뒤에 다른 언니들이 찾아주셨어요. 근데 그게 새 마스크였거든요. 근데 이틀 뒤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헛 마스크가 돼버린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물고기들이 쪼아먹은 흔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플라스틱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아, 그 물고기, 플라스틱을 먹고 물고기가 결국은 내가 먹게 되는구나라는 그걸 너무 체감하는 계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쓰레기가 보이면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도 모여서 이제 만나면은 다이빙하고 쓰레기 줍고 그리고 그 그린 다이빙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은 바다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다이빙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제주 바닷속 들어가 보면 네. 그 안에 상태가 어때요? 저희가 느끼기로는 매년 심각해지는 거를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데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북쪽에 있는 바다가 좀 맑았거든요. 쓰레기가 뜨문뜨문 있었지만 바다가 파랗고 맑았는데 이게 매년 들어갈 때마다 점점 탁해지고 그리고 사막화라고 하죠. 바다의 사막화라고 이제 해초가 사라지고 산호가 진짜 많이 없어지고 그런 게 너무 보여요. 그게 매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안 되겠다, 이 상태로.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쓰레기라도 줍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SNS에서도 많이 알리고 있죠. 이런 사태 심각성들을. 그래서 뭐 캠페인도 시작하셨다면서요? 봉그깅 마시깅이라고 있는데요. 일단 봉그깅은 저희가 만든 단어고 원래는 플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플로깅이라고 이제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제주도 사투리인 봉그다, 줍다라는 것을 결합해가지고 봉그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이제 봉그깅 마시깅은 이제 저희가 상점과 연계를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참여자들이 마대에다가 해양 쓰레기를 줍고 이제 그것을 SNS에 인증을 하고 확인을 하면은 저희가 5,000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해드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일반 참여자들이 쓰레기를 줍게 되면은 아, 쓰레기가 진짜 많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쓰레기를 줄여야지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든 캠페인입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하고 계신가요? 그걸 하러 제주 여행을 온다고. 네. 관광객들도 많이 하시고. 네. 관광객들도 많이 하시고 도민분들도 많이 하시고 쓰레기를 사실 주우면 좀 재밌거든요. 그래요? 그 고사리 그래요? 줍는 것처럼. 네. 그 봄에 고사리 주우러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고사리 줍게 되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면서 줍게 되는데 쓰레기가 좀 비슷해요. 쓰레기 멀리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쓰레기 하나 줍기 시작하면 저기도 플라스틱, 저기도 맞아요. 플라스틱. 그런 거 이런. 있어요. 파괴 멈추어요. 지구를 보살펴야 해요. 환경오염 멈추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오염되어 병이 들었대요. 공기도 물도 오염되어 죽어간대요. 지구가 죽어간대요. 자연 파괴 멈추어요. 지구를 살려야 해요. 환경 오염 멈추어요. 진짜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퍼포먼스를 네, 하잖아요. 아침마다 그런 재밌는 물건들을 주스면은 이제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렉션을 만들어서 나중에 언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주 클린 보이즈 클럽 친구들을 알게 된 게 쓰레기를 줍는데 참 재밌게 줍는구나.
동쪽 바다를 정말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매일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쪽으로 불렀어요. 이제 서쪽 바다를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주 클린 보이즈라는 클럽 팀이잖아요. 네, 운영하고 맞습니다. 계신데 이게 또 시즌제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네, 지금 저희가 하도에 있는 어떤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친구들끼리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침마다 해변에 놀러 나갔는데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걸리적거려가지고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하도에서 이제 100일 정도를 진행을 했고 지금은 대표님이 또 불러주시기도 하셨고 서쪽을 한번 치워보고자 와서 시즌2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일차 됐습니다. 어떻게 그 참여를 하는 건가요, 거기는?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매일 아침에 올리고 있고 그걸 이제 보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주시면은 저희가 몇 시 몇 분에 오늘 어디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와주셔서 같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름은 보이즈 클럽이지만 남녀노소 아무나 다 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M만 주시면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뭐 손만 뻗어도 소비할 것도 투성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환경에 지구에 발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제로로 만든다? 맞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히 있으셨죠? 한 번씩 그러죠. 커피를 마실 때마다 좀 그러죠. 이 멀리서 온 커피를 내가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는 거에도 그렇게 한 번씩 자각하는 거, 내가 쓰레기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해하면서 즐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지칠 때쯤 또 다른 친구가 또 응원을 해주고 또 다른 친구가 지칠 때쯤 저도 또 응원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으쌰으쌰 가는 거죠. 사실은 저한테는 제로 웨이스트가 좀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리고 매일 좀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려면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환경을 위해서 채식도 하고 있는 중인데 채식을 제주도에서 뭐 많이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불필요하게 택배를 부르게 되면 택배에서 오는 쓰레기들이 또 생겨나고 이런 모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괴리감들이 올 때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사람들이 이제는 해야만 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에 쓰레기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고 지금 처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계속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뭐 목소리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그럼 나도 해볼까? 라는 식으로 저만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이 실천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데서 만족감이 오더라고요. 약간 비슷하시네. 네네. 그러니까 동지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저 작가님. 저는 항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쓰레기 줍고 할 때마다 저는 거북이 한 마리 또 살렸다 오늘. 저는 정 작가님 볼 때 이분은 이미 해탈한 사람 같은 대화를 해보면 이 젊은 친구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거에 감사하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 분과 나누다 보니까 정말 뭐를 사기 전에 또 뭐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맞아요. 네. 그게 아마 첫 시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건 하루만 하고 말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내가 다 100%는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걸 도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더 한 스텝 더 나가 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 타 지역에서 어떤 이런 노력들이 또 실제로 있죠. 네, 청주에서도 실제로 100일 동안 실험을 해봤다고 하죠. 그래서 세대에서 쓰레기 양을 매일 측정하고 매일 줄이는 연습을 했을 때 엄청나게 큰 효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쓰레기에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사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고요. 쓰레기가 좀 덜 나오는 방법들. 그러니까 청주에서 실제로 그런 100일 동안 실험을 했더니 어쨌든 긍정적인
엄청나게 도출됐군요. 엄청난 쓰레기 감소량을 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가족이 함께 실험을 하게 되면 이제 실험이 끝나도 계속 연결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활 속의 쓰레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인식조사를 한번 한 걸 봤어요. 쓰레기에 대한 인식조사. 네, 쓰레기 인식조사를 봤는데 반 이상이 다들 제주도 생활 쓰레기가 정말 문제다라는 인식조사를 보게 되었는데 저는 제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하고 의지대로 멈출 수 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쓰레기 참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최소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역할이 좀 앞으로 더 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관광객들도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 공유컵을 쓴다거나 또 혹은 용기를 지급한다거나 공항에 도착했을 때 서약서를 일단 하나 쓰고요. 그래야 비자를 주듯이 이렇게 나 쓰레기 만들지 않겠다 이 정도의 서약서 정도는 쓰고 그리고 제주에 있는 동안에 그 공유컵과 공유 용기를 사용한 횟수만큼 어느 정도 뭐 혜택도 좀 있고 그렇기도 한 후에 이렇게 다시 반납하고 이제 제주도를 떠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어떤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에서도 저는 얘기 들었는데 하와이에서는 이제 선크림을 무기자차 말고 유기자차는 아예 못 쓰게 막아놨더라고요. 왜냐하면 무기자차가 아닌 다른 선크림들은 이제 산호초를 죽이는데 주범이라고 해가지고 하와이에서는 꼭 무기자차 선크림만 쓰는 걸로 해서 제주도도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제주도는 또 섬이니까 뭔가 실험하기 좋은 곳이거든요. 저도 그 대표님 말씀이랑 공감을 하는데요. 결국 저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그 단어 말 자체로 폐기물이 없는 그런 게 최대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 시대에는 폐기물이 없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한 것, 정말 익숙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인데 거기에서 환경을 위한 선택, 환경에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건 분명히 한계도 있고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 이걸 좀 감수하는 개개인의 용기만이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미래를 우리가 더 앞당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이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세 분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